한 줄기 햇살이 커튼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윤지의 눈가를 간지렸습니다. 잠에서 깬 윤지는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남편 민호는 이미 출근한 뒤였죠. 시계를 보니 8시 20분.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네요. 윤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일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와 결혼한 지 4년 그동안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따라 뭔가 이상했어요. 민호의 야근이 잦아졌고 집에 돌아와서도 늘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했죠. 주말에도 회사 일이 밀렸다며 외출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승진을 앞두고 바쁜 시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죠. 윤지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 수진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수진이 반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윤지야, 어제 저녁은 잘 보냈어. 그저 그랬어. 민호 오빠가 또 야근이라 혼자 저녁 먹고 잤어요. 윤지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그때 옆자리에 다른 동료 지연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주 토요일에 남편분 봤던 것 같은데. 윤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토요일이면 민호가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 때문에 회사에 갔다고 했던 날이었죠. 어디서요? 강남역 근처 그 모텔 많은 거리에서요. 다른 여자분이랑 같이 걸어가는 것 같았는데. 지연이 무심코 말했다가 윤지의 표정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 봤나? 윤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모텔이라니, 그것도 다른 여자와 함께 하지만 표정을 애써 담담하게 유지했죠. 그랬구나. 아마 다른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그날 종일 윤지의 머릿속에서는 지연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혹시 민호가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동안 느꼈던 작은 이상함들이 한꺼번에 의심으로 바뀌어 윤지를 괴롭혔죠. 퇴근길 윤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도 늦을 거냐고 물었죠. 역시나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윤지는 문득 떠오른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블랙박스 민호의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었죠. 집에 도착한 윤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몸을 묻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 혼자 있으니 더욱 불안한 마음이 커졌어요. 저녁을 대충 해결하고 윤지는 결심했습니다. 민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평소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죠. 하지만 지연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행히 민호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두고 회사 셔틀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옷을 갈아입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이런 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민호의 차 키를 들고 주차장 구석에 있는 차를 찾았습니다. 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작동법은 간단했습니다. 파일 목록을 눌러 최근 녹화분부터 하나씩 확인했죠. 대부분은 출퇴근 장면이나 주차하는 모습뿐이었어요. 윤지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의심이 기우였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파일을 열었을 때 윤지의 손이 멈칫했어요. 오후 2시 30분 강남역 근처 영상이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민호가 차를 세우고 한 여자를 만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여자는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카메라 각도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윤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 것 같았어요. 민호의 회사 동료 유진이었죠. 작년 회식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어요. 어쩌면 업무상 만남일 수도 있으니까요.
윤지는 더 많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어요. 한 달 전 금요일 저녁 7시 민호의 차가 모텔 앞에 주차하고 유진으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내리는 장면이었죠.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윤지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손이 떨려 블랙박스를 놓칠 뻔했죠. 다른 날짜도 확인해 보니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매주 한두 번씩 같은 모텔을 찾는 민호와 유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윤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혼 4년 차 처음 느껴보는 배신감이었어요. 어떻게 민호가 그럴 수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당장 민호에게 전화해 따지고 싶었지만 윤지는 참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차에서 내리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윤지는 감정을 억누르며 전화를 받았죠. 민호는 회의가 끝나 집에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윤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알았어, 조심해서 와요. 전화를 끊고 윤지는 블랙박스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집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윤지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옆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는 민호를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죠. 어젯밤 민호는 늦게 들어왔고 윤지는 잠든 척했습니다.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민호를 바라보며 윤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싶었죠. 민호가 출근하고 윤지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도저히 일상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뿐이었죠. 윤지는 소파에 앉아 어제 찍어둔 영상 캡처본을 다시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윤지는 친구 미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연은 대학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친구였죠.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자 미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한 거야? 혹시 업무상 만남이라거나? 블랙박스에 모텔 들어가는 장면까지 찍혀 있는데 무슨 업무가 있겠어?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미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모르겠어. 당장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편으론 그래도 4년간 함께한 사람인데 대화라도 해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윤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미연은 일단 진실을 정확히 확인하라고 조언했어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좀 더 증거를 모으라는 거였죠. 윤지는 미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윤지는 용기를 내어 민호의 회사로 향했어요. 점심시간이었기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건물 앞 카페에서 윤지는 민호와 함께 식사하러 나오는 직원들을 지켜봤죠. 그리고 마침내 민호와 유진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두 사람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였지만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윤지는 멀리서 그들을 따라갔어요. 일행과 식사를 마친 후 민호와 유진이 잠시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했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윤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지는 민호의 컴퓨터를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죠. 메일함과 메시지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유진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발견했어요. 대부분 업무적인 내용이었지만 몇몇 문장들은 명백히 사적인 것이었죠.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윤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민호와 유진은 분명 불륜 관계였죠. 윤지는 증거를 모두 저장했습니다. 이제 민호와 대면할 준비가 됐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윤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프린트한 증거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죠. 무엇이야? 민호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지만 이미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윤지는 천천히 테이블 위 증거들을 가리켰어요.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메시지 내용 모두 다 있었죠. 설명해 줄 수 있어. 윤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처음에 민호는 부인했어요. 그냥 회사 동료일 뿐이라고, 업무상 만남이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윤지가 모텔 영상을 보여주자 그제야 민호의 태도가 바뀌었죠. 민호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얼마나 됐어? 윤지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6개월 정도. 민호의 답변이 돌아왔어요. 6개월이나. 윤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어요. 왜?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는 듯 했죠. 정말 사랑해? 그 여자를? 윤지가 다시 물었어요. 민호는 망설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지의 심장이 산산조각 났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죠. 민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실수였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만 윤지의 귀에는 공허한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윤지는 민호를 바라봤어요.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결혼을 결심하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낯선 존재처럼 느껴졌죠. 분노보다는 깊은 허무와 배신감이 윤지를 덮쳤습니다. 그날 밤 윤지는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민호가 막으려 했지만 윤지는 단호했습니다. 당분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 윤지는 친구 미연의 집으로 향했어요. 미연은 아무 말 없이 윤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윤지는 미연의 집 소파에 누워 끝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았죠. 4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했어요. 다음 날 윤지는 민호에게서 온 수십 통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그저 혼자 있고 싶었어요. 미연이 출근한 후 윤지는 조용한 집에서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윤지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이혼을 해야 할까?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까?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죠.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무렵 윤지는 용기를 내어 모텔로 향했어요. 민호와 유진이 자주 방문했던 그곳이었죠. 프런트에서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행히 한 달치 영상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윤지는 경찰 신분증을 가장한 지인의 도움으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지는 확보한 CCTV 영상과 민호의 통화 내역을 대조했어요. 반복된 패턴이 명확했죠. 이제 모든 진실이 윤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윤지는 일주일 동안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부모님은 자초지종을 듣고 분노했지만 윤지를 위해 감정을 억누르셨어요. 무엇보다 윤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죠. 엄마는 매일 아침 윤지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작은 위로였어요. 그동안 민호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였다가 나중에는 윤지를 이해시키려는 변명들이 이어졌어요. 유진과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말도 덧붙였죠. 하지만 윤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의 조언도 다양했어요. 어머니는 참고 살라고 하셨죠.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버리기엔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미연은 단호했어요. 그런 남자와는 살지 말라고 빨리 이혼하라는 조언이었죠. 다들 윤지를 위한 마음이었지만 결국 결정은 윤지의 몫이었습니다. 윤지는 심리 상담사를 찾았어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싶었죠. 상담사는 윤지에게 물었습니다. 결혼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말 사랑하나요? 아니면 그저 습관인가요? 그 질문에 윤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처음 민호를 만났을 때의 설렘과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그 기억들조차 블랙박스의 영상으로 인해 오염된 듯 했습니다. 과연 그 모든 순간이 진실이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한편 민호는 계속해서 윤지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윤지는 카페에서 민호를 만나기로 했어요. 서로 마주 앉았지만 예전의 그 친밀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민호는 연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울먹이며 애원했어요. 윤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뭐가 부족했길래?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너에게 부족한 게 아니야. 내가 나약했던 거야. 유진이 먼저 접근해왔고. 순간의 실수가 반복되었어. 정말 미안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라고 말할 순 없어요. 나도 당신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 윤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윤지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결정된 듯한 기분이었죠. 아직 구체적인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점차 윤지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지는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민호에게 너무 맞춰왔다는 사실을요. 결혼 생활 동안 윤지는 자신의 꿈과 욕망을 뒤로한 채 민호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 살아왔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윤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답을 찾기 위해 윤지는 긴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지는 오랜만에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던 공간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을 바라보며 윤지는 그때의 순수했던 마음이 그리웠죠. 하지만 이제 그 사진 속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윤지는 침실 옷장을 열고 자신의 옷가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구분하는 작업이었죠. 그러다 문득 결혼식 때 입었던 드레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윤지는 드레스를 꺼내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민호의 회사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갑자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점점 초라해지는 모습이었죠. 동료들은 수군거리며 윤지에게 연락하기도 했어요. 위로의 말을 전하거나 이혼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윤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받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지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펜을 들고 서명하는 순간 윤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할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윤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서명을 완성했습니다. 민호는 이혼 조정 신청서를 받고 윤지를 찾아왔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대화하자고 애원했죠. 윤지는 현관문 앞에서 민호를 마주했습니다. 한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할게.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요. 사랑은 이미 끝났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고 싶어요. 민호가 윤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지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상처 입은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 가줘. 모든 연락도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줘. 문을 닫고 윤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긴 한숨이 나왔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죠.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윤지는 휴대폰을 꺼내 친정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이제 정말 끝내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 말에 윤지는 눈물을 쏟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직 앞으로의 길이 두렵고 불안했지만 적어도 정직한 선택이었죠. 윤지는 블랙박스가 보여준 진실이 결국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혼 조정을 거쳐 마침내 이혼이 성립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윤지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죠.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윤지는 천천히 자신만의 삶을 다시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 혼자 잠드는 것 모두 낯설었죠. 때로는 외로움이 밀려와 민호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윤지는 블랙박스에 담겼던 그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윤지는 회사도 옮겼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원했기 때문이었죠. 새 직장은 예전보다 급여는 적었지만 윤지가 진정으로 관심 있던 분야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좇는 기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윤지의 용기를 칭찬했고 또 어떤 이들은 너무 서두른 결정이 아니냐며 걱정했어요. 하지만 윤지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었죠. 윤지의 아버지는 처음에 이혼을 반대하셨지만 이제는 딸의 밝아진 모습을 보며 안도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윤지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구나. 그 말에 윤지는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가끔 민호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진과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다는 소문이었죠.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지만 점차 무덤덤해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윤지의 삶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 윤지는 민호의 차에서 제거했던 블랙박스를 발견했습니다. 이사 짐을 정리하다 우연히 나온 거였죠. 윤지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결심했어요. 모든 기억과 함께 버리기로 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윤지에게 진실을 알려주었지만 이제 그 역할은 끝났어요. 윤지는 블랙박스를 들고 나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진실을 쫓지 않아도 됐어요. 다만 자신의 진실만 바라보면 되었죠. 그 순간 윤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지는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 그것이
윤지가 찾던 행복이었죠. 윤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블랙박스가 보여준 진실은 아팠지만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윤지는 해질 무렵 자주 가는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죠. 창밖으로 단풍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윤지는 문득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블랙박스가 보여준 그 충격적인 장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순간, 그리고 홀로 서기를 시작한 첫날까지 모든 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갔어요. 윤지는 이제 더 이상 그 기억에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단단함이 생겨났죠. 더 이상 윤지의 눈에는 의심도 분노도 없었어요. 오직 자유와 미래만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새 직장에서의 생활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윤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작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살 때는 늘 자신의 일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결혼 생활 동안 소원해졌던 관계들이 다시 돈독해졌죠. 주말에는 오랜 친구들과 만나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구경했습니다. 혼자라서 외롭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진솔한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물론 가끔은 그립고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밤이면 옆자리에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죠. 하지만 윤지는 그런 감정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미연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에 윤지는 망설였지만 그저 친구로서 만나보기로 했죠. 부담 없는 대화 속에서 윤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를요. 이제 윤지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윤지는 카페 창가에 기대어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예전보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죠. 이제 윤지는 다시 걷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휘청거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어요.